네, 박일로의 동락당 같이 보실게요. 이 박일로의 동락당은 박일로라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 이현적 선생이 살았던 동락당을 찾아가게 돼요. 그 동락당에서 느낀 어떤 감회, 그 다음에 동락당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이현적 선생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 문학이 되겠어요. 가사 중에서도 이 동락당은 기행 가사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 관동별곡 있죠. 관동별곡도 기행가사잖아요. 이 기행가사들의 특징은 어떤 시간의 흐름, 장소의 이동에 따른 전개, 장소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느꼈던 어떤 감회 등을 적어놓은 그런 기행가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분석을 해 보실게요. 자, 가번. 푸른 담쟁이 해치고 동락당을 지어내니 그랬어요. 푸른 담쟁이 속에 누가 있냐면 동락당이 있네요. 장소예요. 첫 번째 장소는 동락당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옛날에 이현적 선생님이 이제 이미 거주했던 또는 뭐 은거했던 장소가 되겠죠. 푸른 담쟁이 해치고 동락당을 지어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때 전혀 없네. 자, 견주다,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뭐뭐 없네, 무슨 법? 영탄법이 되겠죠. 견줄 데가 없다,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동락당이 가장 아름답다. 동락당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려있고, 밖에를 봤더니 대나무가 동락당이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이 밖에 막 대나무라고 해줘요. 대나무들이 막 있고 그 앞에 시내가 막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들이 둘러있고 동락당이 외부의 모습이 되겠죠. 만권의 서책은 내벽에 쌓였으니 밖에는 막 시냇물이 있고 시냇물 막 옆에는 대나무들이 막 둘러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만권의 서책이 내 사방에 다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건 동락당의 내부의 모습이 되겠죠. 만권의 서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만권의 서책, 책이 진짜 딱 만권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책이 엄청 많았다. 그러니까 책이 많았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 이현적 선생님이 여기 거주했다고 했잖아요. 이현적 선생님이 학문을 수양에 열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책을 보니 이현적 선생님이 학문 수양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럼 이 만권에서 책은 결국에는 이현적 선생님을 회상하는 매개체가 되겠네요. 그런 학문 정진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다음, 왼쪽에는 안회 증삼, 오른쪽에는 자유자하. 자, 안회 증삼과 자유자하는 공자의 제자들이에요. 갑자기 지금 이현적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공자의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현적 선생님은 거의 본인한테는 무슨 급이다? 공자급이다. 공자에 비유하게 됩니다. 서책을 벗삼으며 실기를 일삼아. 공자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책을 벗삼아 책을 친구 삼아서 시를 막 읊었대요. 여기서 보니까 이 공자를 이현적 선생님을 공자에 비유하면서 이현적 선생님이 그 후학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막 벗삼아서 열심히 공부했죠. 학문에 정진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공자처럼. 한가로운 가운데 깨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책을 벗삼으며 시읽기를 일삼고 한가로운 가운데 동락당이 좀 한가로운가 봐요.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다. 자,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다. 이게 바로 동락당의 의미가 되겠죠. 자, 독자가 혼자 이런 뜻이고 락은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동락.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그 누가 알겠니? 모른다.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답이 정해져 있죠?
답할 필요가 없는 서리법이 되겠어요. 뭐뭐 하도다 이런 건 다 영탄법이에요. 뭐뭐 없네 뭐 이렇게. 사마원공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다고. 사마원공은 또 누구냐면요. 사마원공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락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런 사마원공의 동락원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 속에 참 즐거움 이 동락의 견줄소냐. 이 동락은 이연적 선생님의 동락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원공의 동락당이고 중국에는 동락원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연적 선생님의 동락당이 있는데 그 속에 진짜 즐거움, 참 즐거움이 동락이 견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서리법이겠죠. 견줄소냐? 라고 질문했지만 서리법입니다. 동락원보다 동락당이 완전 좋다. 훨씬 더 좋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연적 선생님의 동락당이 더 정말 좋다는 자부심 뿜뿜이죠. 여기다가 이연적 선생님이 훨씬 좋다고 했죠. 동락당이 이연적 선생님을 예찬하는 예찬적 태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진경을 다 못 찾아. 진짜 경치를 다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두 번째 양지남으로 돌아들어요. 양지남으로 갑니다. 두 번째 장소 이동이 일어났죠. 양지남에 돌아들어 바람을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양지남에 와가지고 자신의 뜻이 뚜렷해짐을 느껴요. 내 뜻이 왜 양지남에 와서 뚜렷함을 느꼈을까요? 이것은 이연적 선생님의 뜻과 똑같기 때문이 되겠죠. 나도 이연적 선생님처럼 호학을 양성해야지, 또 창문을 정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연적 선생님의 뜻을 보고 내 뜻도 뚜렷함을 느끼게 됩니다. 퇴계이왕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퇴계이왕 자필이 이건 뭐냐면요. 퇴계이왕이 여기다가 현판을 썼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퇴계이왕이 쓴 자필이 진짜인 줄 알겠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진한 글씨 되어 있죠. 관어대로 내려오니. 자, 관어대가 이제 세 번째 장소 이동이 되겠어요. 동락당, 양지남, 관어대로 내려옵니다. 관어대로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펼쳐져 있는 듯한 어떤 도리 위에 자취가 보이는 듯. 자, 자취가 보이는데 누구의 자취가 보일까요? 여기 누가 살았어요? 이연적 선생이 되겠죠. 이연적 선생의 자취가 보이는 듯하다. 지구법이죠.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심은 장송은 옛빛을 띄었으니 손수심은 누가? 이연적 선생님이 손수심은 장송, 소나무는 옛날의 빛을 띄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옛날과 똑같이 경치가 좋은 게 너무 기쁘고 좋다. 뭐뭐하구나. 영탄법.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여기 관어대로 내려와서 이연적 선생님의 자취가 보이는 듯하고 이연적 선생님이 심었던 소나무가 옛날 빛하고 똑같고 그런 변함없는 경치가 너무 반갑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떤 걸 느꼈냐면 상쾌하고 맑은 기운을 느꼈는데 그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난초 향기 하면 약간 지사적 이런 느낌이 선비죠. 든 듯하네 그랬으니까 듯하네 비유법이 되겠죠. 지구법. 그런데 기운이 난초 향기에 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향기니까 후각이 되겠죠. 호각과 비유를 통해서 이 관어대 이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경관을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와 후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표현했네요.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낭떠러지 뭔지 알죠? 바위 같은 낭떠러지예요. 바위 병풍 절로 되고 낭떠러지가 여기 낭떠러지가 이렇게 밑에는 당연히 낭떠러지 밑에는 당연히 물이겠죠. 낭떠러지는 병풍이 되어 있고 자 병풍 뭔지 알죠? 이 바위가 낭떠러지 바위가 이렇게 병풍처럼 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당연히 은유법이 되겠죠. 비유예요.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보이고 용면의 솜씨로 자, 용면이 나왔는데 이 용면이라는 사람은 역시 또 중국 사람이에요. 용면은 중국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펼쳐져 있고 뭐가요?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보이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막 중국에서 제일 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깊고 맑은 모세. 이 앞에 못이 있는데 못이 연못이 되겠죠. 천광운영이 어리어 잠겨 있습니다. 천광운영 하늘빛과 여기 천광은 하늘의 빛이고 우는 구름 문자에 영은 그림자 영자입니다. 하늘의 빛과 구름에 그림자가 잠겨 있다. 못이 그 연못이 너무 맑아서 하늘의 그림자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이렇게 비친다는 거야. 구름의 그림자와 하늘빛이 여기 하늘색이란 뜻이죠. 하늘색이 이렇게 잠겨 있으니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잠겨 있으니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하다라고 했네요. 자, 광풍제월이 뭐뭐 하는 듯 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비유가 되겠죠. 광풍제월은 비가 갠 뒤에 부는 바람과 달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자, 풍은 바람은 불고 달은 비치는 듯하다. 어디에? 이 연못에요. 아까 연못에 하늘과 구름의 그림자가 잠겨 있고 또 이번엔 광풍제 바람도 비치는 듯하고 바람이 부는 듯하고 여기에 달도 이렇게 달이 하나죠. 달도 못에 이렇게 비치는 듯 하다라는 그만큼 못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자, 연비어약. 이거는 연비어약은 여기 밑에 써있죠? 날빛자예요. 누가 나냐면 솔개가 날고, 솔개는 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도약한다. 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날고 물고기 점프한다. 이런 뜻. 이런 것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연비어약을 친구로 삼았대요. 자, 이 연비어약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연을 말이 없는 벗으로 삼아. 자연을 벗 삼았다. 그럼 우리 이런 걸 뭐라 하죠? 자연을 친구 삼았으니까 자연친화가 되겠고요. 또는 이런 걸 뭐라 하죠? 무라일체의 경지다. 라는 거 배웠죠? 연비어약을 말 없는 벗으로 삼아 자연친화 무라일체야.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이런 자연을 관어대에서 보니까 막 난초향기가 든 듯하고 그 밑에 낭떠러지간의 병풍처럼 엄청 아름답고 그 밑에 막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막 구름의 그림자가 비치고 막 달이 비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자연을 친구 삼아서 독서에 골몰하여 독서는 공부한다는 거겠죠? 학문을 정진한다는 거예요.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누가 그랬을까요? 당연히 주어가 빠졌죠? 이연적 선생님이죠. 이연적 선생님이 독서에 골몰하여 학문을 정진하고 성현이 가던 그 학문, 어떤 수양의 길을 도모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도모하시도다. 이것도 당연히 영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자연치나 무라일체의 경지에서 열심히 학문 수양을 한 우리의 이연적 선생님을 굉장히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다음 맑은 시내 비교 건너 이 시냇물 비교 건너서 낚시터가 뚜렷하네. 여기 낚시터가 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묻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자, 갑자기 누구한테 말을 해요? 갈매기들아 옛일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갈매기들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인법이 일단 되겠고요. 또 갑자기 막 뭘 물어봐요. 묻노라 이 부분. 자, 이거 뭐냐면 말을 건네는 대하체가 되겠죠. 말을 건네고 있고요. 또 갈매기들하고 막 대화를 하네요. 역시 이것도 뭐냐면 무라일체예요. 말하고 막 자연친화. 옛일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이냐. 자, 이 낚시터에서 누굴 떠올렸냐면 엄자릉을 갑자기 떠올렸어요.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이 중국에 벼슬을 하지 않고 그 자연에 은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연, 벼슬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했던 사람, 결국 우리 누가 떠오르죠? 이현적과 동일시합니다. 이현적 선생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현적 선생님이 살았던 동락당에 와서 누굴 떠올렸냐면 엄자릉이라는 중국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이 사람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갑자기 떠올려요. 이것은 이현적 선생님이 이렇게 벼슬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중국 고사를 인용하게 됩니다.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 연기 잠겼어라. 잠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 낚시터에서 이 이현적 선생님을 예찬하고 이현적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중국의 유명한 엄자릉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 이현적 선생님을 예찬하고 추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박인모의 동락당 가사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동락당, 양지남, 관어대로 장소의 이동,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되어 있고요. 동락당의 경치를 중국의 어떤 사적이라든지 고사를 활용을 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비유법, 그러니까 은유, 직유 이런 거 있었고요. 비유법,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삶, 자연 친화, 물화일체 이런 정서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 영탄법, 되게 많은 수사법이 여기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이 이현적의 어떤 그 모습들의, 이현적 씨의 모습들을 예찬하고 그런 어떤 선연을 기리는 그런 마음을 동락당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박일로의 동락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